The world is yours라고 하는데 또 미래에 대해서 호렐이 어떤 세계와 시각을 새롭게 펼쳐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명품 브랜드 1위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구찌 모두 루이비통 아래입니다. 궁금합니다. 세계 1위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1화의 티파니는 금수저. 좋은 걸 보고 먹고 자란 그는 상류층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특히 그의 유통은 탁월했습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만 명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루이비통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늘의 키워드 현재와 린. 앞에서 루이비통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나? 정말 찢어질 듯이 가난했습니다. 우선 그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루이비통이 1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재혼했지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색한 새엄마랑 둘이 남겨진 겁니다. 새엄마의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기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을 정도로 가난했다 합니다. 그리고 13살, 지금으로 치면 중1이 되는 나이에 고향을 떠납니다. 일자리를 찾아 파리로 향합니다. 기차표 살 돈이 없던 그는 파리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이때 그가 걸어간 거리가 470km. 그러니까 13살 아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 겁니다. 파리에 도착한 루이비통, 여행 가방 회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견습생이 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고객들의 여행짐을 싸는 일을 맡겼습니다. 가방 가게에서 짐을 싼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봅니다. 지금은 19세기의 명작이라 불리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악평을 들은 작품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그림 중앙을 보면 관객을 바라보는 나체의 여성, 그리고 2명의 신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물놀이하는 속옷 차림의 여자. 우리가 주목할 건 그림 속의 시간대. 보시면 환한 대낮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여유를 즐기고 있죠. 벗고 있는 여성을 통해 물러난 수준의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는 산업혁명과 함께 많은 중산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돈을 번 그들은 이렇게 여유를 즐기거나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척점에 있는 노동자들, 루이비통 같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여행 가방을 싸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여행 가방 싸는 일 쉬워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사진을 봅니다. 이게 당시 1840년대 유행하던 크리놀린입니다. 크리놀린은 여성의 치마를 크게 부풀게 하는 장치입니다.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보시면 겹겹이 디테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크 같은 고급 소재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옷이 구겨지고 망가집니다. 이런 옷을 처음 보는 노동자들이 다루기에는 더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루이비통은 일을 잘했습니다. 여행계의 곤도 마리에랄까요? 이 소문은 나폴레옹 3세의 황실까지 닿았고 황실은 그를 전용 패커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33살이 되던 해 루이비통은 가방을 만드는 전용 매장을 냅니다. 독립한 그는 자신만의 가방을 만듭니다. 그동안 짐을 싸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했습니다. 크게 3가지. 먼저 짐을 쌓기 편하게 가방의 둥근 형태를 직선으로 만듭니다. 천은 방수 소재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를 씁니다. 그리고 내부에 칸막이를 써서 효율적인 수납을 합니다. 결과는 대박. 출시 5년 만에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립니다. 그동안에 쌓은 짐 싸기 경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우리가 아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888년 다미의 패턴, 모노그램, 첫 번째 소프트백, 노예, 그리고 위기를 거쳐 LVMH의 인수. 마지막으로 1997년 역사적인 인물 마크 제이콥스가 루이비통을 부활시키며 부동의 1위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현재와 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대박나는 사업이 없을까? 핫한 브랜드 어떻게 만드는 거지? 정답은 기대와 달리 평범합니다. 현재에 대한 충실함. 남은 신나게 여행 가는데 짐을 싸주는 일, 하찮게 보이는 일. 하지만 루이는 충실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짐 싸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루이의 브랜드는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의 티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문구점을 했던 동업자는 고객이 보석을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살피는 것. 기회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봤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누구나 겁이 납니다. 본래 도전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높으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자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성공 확률을 높이지 고민해야 합니다. 팁을 드리면 린 스타트업 이론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루이비통이 한 게 바로 린입니다. 린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작은 규모로 시작할 것. 여기서 작은 규모란 사업 자금 1억, 10억 절대적인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유한 예산을 5등분해서 적어도 5번은 도전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넉넉한 예산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있는 투자금을 다 합하시는 것보다 4번 도전한 경험으로 5번째 투자를 받는 게 더 넉넉하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접점 늘리기. 사업을 오래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대표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객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회사 내부 회의를 주로 하거나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과 만나야 합니다. 깊고 때로는 따끔한 피드백을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루이비통은 짐 싸기부터 했습니다. 허드렛 일이라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수많은 고객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 접점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세 번째, 반복적 개선이 가능합니다. 핵심 기능만 구현되면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하나씩 발전시키는 겁니다. 티파니도 문구점에서 시작했고 루이비통도 짐 싸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티파니는 비싼 보석을 과감히 수입하고 유통하는 사업가라면 루이비통은 묵묵히 가방을 연구하는 개발자였습니다. 루이비통이 창업하고 37년 후 영국에서 루이비통과 비슷한 성격의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버버리, 다음화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시리즈는 브랜딩 클래식으로 재생 목록을 누르면 지난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가장 빨리 3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